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차에 빛을 더하는 카룸입니다. 오늘은 제가 차를 사서 처음 셀프 세차를 했을 때가 문득 떠오르는데요. 차를 산 다음에 처음 셀프 세차를 시작하려고 방법을 알아보면 굉장히 많은 세차 용품들과 세차 방법, 세차 이용 방법 등으로 첫 셀프 세차의 두려움 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들을 일일이 유튜브, 네이버 등을 찾아서 정리하는 게 굉장히 귀찮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셀프 세차장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세차 순서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세차 용품들은 무엇을 써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세차하는 게 굉장히 귀찮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 해놓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고 꼼꼼히 차를 보다 보게 되니 주행 중에 느끼지 못했던 미세 스크래치와 차량 점검으로 내 차에 대한 애정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각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차를 닦는 시간이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180만 뷰 이상 나온 셀프 세차 방법이 있는데요. 미국 케미컬 가이드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를요, 나는 영어를 모르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실제로 해봤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세차장에 진입하면 먼저 베이에 주차를 하고 와이퍼를 올려주고, 미니 신형 와이퍼를 올리는 방법은 시동을 끄자마자 와이퍼 레버를 아래로 3초간 내리고 있으면 3번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워집니다. 엔지니어를 시키기 위해 본넷도 올려주고 차의 열기가 식을 동안 세차 준비를 합니다. 세차 카드 충전하는 곳에 찍어보면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보통 2만원 충전하시면 맞으실 겁니다. 예전에 한번 왔던 세차장인데 카드를 잃어버려서 저는 새로 발급했습니다. 그 다음 세차에 사용할 케미컬들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친구 차량을 세차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차를 뽑고 1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한 번도 세차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오염도를 체크해 보니 차 상태가 매우 심각하네요. 첫 번째 단계는 휠 타이어 세척입니다. 세차는 가장 더러운 부분인 휠 타이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체를 먼저 닦고 나중에 휠 타이어를 닦으면 휠의 먼지와 브레이크 분진이 다시 차체에 튀어서 2번 일을 하게 되니까요. 먼저 철분 제거제를 휠에 뿌려줍니다. 국산 차량은 굳이 철분 제거제를 뿌리실 필요 없습니다. 철분 반응을 기다리면서 타이어를 닦아줍니다. 갈변 엄청나죠? 다음은 휠 세정제로 휠과 림 안쪽 그리고 볼트 구멍을 닦아줍니다. 1년을 세차를 안 해서 어마어마하네요. 케미컬이 마르면 자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로 가볍게 헹궈줍니다. 나머지 바퀴 3개도 똑같이 해줍니다. 다음 단계는 APC를 차 전체에 뿌려주기입니다. 산성, 중성, 알카리성 중에 뿌려주시면 되는데, 저는 알카리 성분의 세제로 뿌려줘서 차의 때를 불려줬습니다. 쉽게 저희가 목욕탕 가서 때 밀기 전 몸 불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APC로 발매트를 청소해줬습니다. 보통 세차장에 카메트 청소기가 있는데 1년을 넘게 세차를 안 했다고 해서 세제로 닦고 고압수로 뿌려주려 합니다. 주의사항은 세차장 안에서 발매트를 팡팡 치는 행위는 먼지가 날려 세차를 다 한 다른 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가급적 밖에서 해주시거나 기계를 이용해 주시고, 기계에 두꺼운 코일 매트는 안 들어가니 절대 넣지 말아주세요. 다음 단계는 고압수 헹굼입니다. 꼼꼼하게 차 전체를 위에서 아래로 쓸듯이 뿌려줍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호스가 차체에 닿으면 기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차체에 닿지 않게 잘 잡고 뿌려주시고, 고압수가 너무 가까우면 도장면에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차와 고압수 거리는 대략 30cm는 떨어뜨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단계는 폼 분사 후 틈새 솔질하기입니다. 폼 렌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본인이 원하는 케미컬을 사용하기 위함이고 세차장 폼건을 사용하셔도 무방하나 한번 카드 찍으면 폼건은 시간이 엄청 빨리 가니 위에서 아래로 후다닥 뿌려주세요. 이것도 때를 불리는 작업이라 보시면 좋고 3분에서 5분이지만 기온에 따라 낮 밤에 따라 마르는 정도가 다르니 마르기 전에 꼭 헹궈주세요. 뿌려놓고 기다리는 동안 미트질로 닦기 힘든 틈새들을 브러쉬로 닦아줍니다. 다음 단계는 하부 세차입니다. 하부 세차가 베이 안에 있는 세차장이 있고 밖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세차장도 있고 없는 세차장도 있으니 있으시면 가끔 한 번씩 해주시고 바닷가 근처에 사시거나 겨울철에는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차량이 부식되지 않게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바닥에 물 나오는 구멍이 있는데 차에 잘 조준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분수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세차장이 카드를 한번 태그하면 시간을 오래 줘서 시간이 남을 때마다 하부 세차를 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고압수 헹굼입니다. 아까처럼 꼼꼼히 뿌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워시미트 세차입니다. 가끔 보면 세차장에 있는 거품솔로 박박 닦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거면 자동 세차 돌리는 게 나을 정도로 저 거품솔에는 엄청난 흙과 모래가 있기 때문에 저걸로 도장면을 문대면 그대로 기스가 나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건 오프로드 하는 차 타이어나 휠 하우스에만 쓰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버킷 세차를 하셨으면 합니다. 버킷은 18리터나 20리터 되는 싼 제품을 사시고 색상은 원하시는 거 사시되 투명 또는 흰색을 사시면 마지막에 물 버릴 때 쾌감이 있는 거 참고하시고 그립가드 워시보드라고 버킷 안에 넣고 미트를 사용 후 세척하여 미트에 있는 이물질을 떨어뜨리고 이물질이 바닥에 가라앉아 위로 뜨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차 닦을 미트도 필요합니다. 미트질을 할 때 위에서 아래로 가압을 주지 않고 닦으며 저는 한 판 닦으면 귀찮더라도 빠는 습관으로 도장면에 최대한 데미지를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고압수 헹굼입니다. 마지막 헹굼이니 전보다 조금 오래 꼼꼼히 헹궈줍니다. 기계 타이머를 보시고 시간이 끝나기 전에 카드를 태그해서 시간을 연장해 주시면 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끝나고 태그하시면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가니 주의하세요. 다음 단계는 드라잉입니다. 차를 드라잉 존으로 옮겨주시고 에어건으로 틈새를 불어줍니다. 그리고 드라잉 타올로 닦아줍니다. 이때도 사용 전 에어 호스를 미리 끝까지 빼서 호스가 차 도장면에 닿지 않게 조심합니다. 여기는 청소기랑 에어건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다음 단계는 타이어 드레싱입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디테일링 샵 하는 분들이 마지막에 한다고 저희도 마지막에 하시면 안 됩니다. 디테일링 샵은 마지막에 드레싱을 해도 손님이 찾아가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려줄 시간이 되는데 저희는 세차 끝나면 바로 집을 가야 하는데 바르고 바로 달리면 드레싱제가 날려서 도장면에 묻으니 미리 발라주시거나 댁에 도착 후 발라주세요. 다음 단계는 패클 작업입니다. 페인트 클렌저라는 제품을 사용하는데 도장면에 물때나 세차로 잘 안 닦이는 오염물들을 제거하는 데 좋습니다. 연마 성분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초보자 분들은 되도록 연마 성분이 없는 걸 추천드리며 작업 시에 한 번에 지울 생각으로 박박 문대지 마시고 살살 문대고 닦고 또 안 지워졌으면 다시 문대고 닦고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차량은 1년 넘게 세차를 안 하다 보니 벌레 사체의 산성 성분이 도장면에 파고들어 잘 안 지워지네요. 다음 단계는 LSP 작업입니다. 라스트 스텝 프로덕트의 줄임말인데 보통 왁스를 바르는 작업을 말합니다.
저희도 씻고 로션을 바르듯이 차에 왁스를 바르면 광도 나지만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튀임으로 인한 스크래치를 조금이나마 막아줘 도장면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엔진룸 청소입니다. 엔진은 차의 심장이기 때문에 깨끗이 관리하면 좋겠죠? 그리고 차 정비 맡기러 가도 관리한 차구나 생각해서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틈새는 세제를 뿌리고 브러쉬로 솔질을 하고 닦아내면 좋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힘드니 큰 플라스틱 닦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단계는 실내 세차입니다. 먼저 차 안의 바닥과 시트 등을 청소기로 돌립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청소기 줄이 도장면에 닿으면 기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닿지 않게 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물기를 꽉 짜서 창문 및 유리로 된 곳을 닦습니다. 안쪽 유리는 썬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세정제가 썬팅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해서 저는 깨끗한 타올을 물만 묻혀서 꽉 짜서 닦는데 물자국 안 나고 좋습니다. 다음은 실내 세정 코팅제를 써서 플라스틱과 가죽을 닦아줍니다. 플라스틱 따로, 가죽 따로, 세정 따로, 코팅 따로 쓰면 좋지만 그건 나중에 세차에 푹 빠졌을 때 하시고 처음에는 올인원 제품을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단계는 마무리 단계로 외부 유리 세정입니다. 왁스 작업이나 에어건 작업을 하면서 유리창에 튀어서 세차 다 하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앞유리에 뭐가 튄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출발 전 작업으로 해줍니다. 전 이번에 영상에 안 담겨서 다음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차가 좀 깨끗해졌나요? 차는 작았지만 친구가 1년 동안 세차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힘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세차를 해서 처음 그 느낌처럼 차량을 관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차하시면 기본 이상은 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이 작아 다음에 못 볼 수 있으니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